여기 이제 이런 보통은 이제 우리 학설이 시험 직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 직전 하는데 지금 이제 형법 자체 양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학설만 할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그 어차피 뭐 조문도 좀 챙겨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암기사항도 좀 챙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험 직전에 하면은 시간이 모자라겠지. 그러면 쫓긴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뭐 사실은 들을 때 같이 줬는 게 좀 좋긴 한데요. 이러면 또 뭐 인강능 친구도 있잖아, 그지? 근데 그걸 뒤로 자꾸 미루다 보면 안 듣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쫓깁니다. 지금 앞으로는 학설하고 이쪽은 분명히 중요할 것이라. 앞으로 암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소리하지 마시고 하시고 뭐 어쨌든 뭐 시간은 한 16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요번 주 다음 주 두 번이지, 그지? 두 번인데 그 일단은 그 하신 동안에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볼 거단 말이야, 계속. 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머리가 좀 빡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풀게 안 만들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진도를 이제 안 나간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무조건 학습 시간에는 학습만 한다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따로 시간 내지 말고 다른 공부하시라고. 아시겠지?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책에 이제 있는 문제 외에도 지금 문제를 좀 더 발췌가 더 줄 겁니다. 지금도 추가로 나갔잖아, 그지? 그렇게 하시고 뭐 학설하고 뭐 조문하고 암기는 뭐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커버할 걸로 봅니다. 이제 책을 보다 보면은 여기 뭐 출판하다 보니까 또 미스가 좀 몇 군데 났는데 참 부끄럽다 생각을 하고 일단 미리 뭐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워낙 시간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해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 학설에서는 일단은 먼저 착오를 먼저 잡은 이유가요. 일단 착오는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착오와 관계된 자리는 먼저 앞자리에 다 배치했어요. 헷갈리지 말고 완전히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이제 보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론 실력 있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 실력 있는 친구 많아도요.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일단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자꾸 기본을 정확하게 돌리는 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안다고 깝죽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 무조건 그래 가셔야 돼요. 우선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착오가요. 이게 다 기초거든. 이제 우리가 분명히 시험 보면 아실 건데 엄청나게 기초 많이 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학습을 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 구승요건 착오가 있잖아요. 뭐 흔하게 이걸 사실의 착오다 이렇게 부르지. 크게는 우리가 대산맥 요거 있고 그다음에 금지 착오 있잖아요, 그죠? 금지 착오.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금지 착오를 이제 우리가 법률의 착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위법성의 착오를 하죠. 그럼 여러분 항상 생각할 것은 뭐 여러분 실력에 대해서 뭐 기초를 무시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최고 중요할 거니까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형법상 이 착오는 무조건 객관적으로 범죄가 되는데 이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착오는 우리 평상시 하기를 인식한 거하고 발생한 거하고 이게 다른 게 착오는 맞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인식하고 발생이 다른 게 착오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항상 이제 이 요건이 다를 뿐인데 여기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 법적으로 착오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자리는 사건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범죄 사실이 발생해야 돼. 범죄 사실 이런 표현을 쓰지. 요게 발생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객관적으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착오가 의미가 있는 것이야. 확실히 머리 박아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금지착오도 마찬가지죠. 금지착오는 이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터졌고 위반된다 안 된다 그 문제 맞죠. 요 금지착오도 법적 의미는 이건 이제 금지란 말 써야 되겠지. 금지 분명히 되는 겁니다. 또는 위반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영역이 좀 다를 뿐이지 이것도 확실하게 걸렸어요. 맞습니까? 요게 축이야 축.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인식 자체는 얘가 범죄 사실이 안 된다고 본 것이 안 된다고. 그죠? 이거지. 요게 이제 착오입니다. 착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실의 착오다. 구승요건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소를 좀 정확히 잡아줘야 돼, 이게. 앞으로 이런 표현 많이 나올 거거든. 그럼 여러분 이제 효과도 아셔야 되겠지. 사실의 착오되면요. 실제 사람은 죽었지만 인식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는 당연히 고의가 무너지는 것이지. 무너지고 과실로 간다. 됐죠? 이게 딱 틀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요것도 보시면은 객관적으로 위반했어. 위반했는데 행위자는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 말이죠. 그죠? 금지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요게 이제 우리가 용어를 법률의 착오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법률의 착오. 그죠? 법률의 착오라지. 이게 법률의 착오다. 또는 뭐 금지 착오다. 이렇게 부르죠. 이게 딱 틀입니다. 틀. 그러면 이제 정반대로 바뀔 수가 있지 않느냐. 있죠. 그거 해볼게요. 이거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에서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바뀌면은 보세요. 이 사건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범죄 사실이 얘가 객관적으로는 아니었어요. 바이 이런 거지 바이. 근데 자기는 범죄 사실이 발생한다고 봤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 문제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 객관이 범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착오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부르지 않고요.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착오와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요걸 반전된 이 말, 반전된. 요 기초용어도 엄청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기초용어 억수 나올 거라고, 기초용어. 그러니까 반전된 사실의 착오라고 얘기하죠. 됐죠? 그럼 반전된 사실의 착오다. 역시 익숙하죠. 반전된 사실의 착오면 이거는 우리가 불능미수라 부르죠. 그죠? 불능미수라 부릅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를 장난치느냐. 당연히 기본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쪽 자리에서 고의 탈락 과시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안 돼요. 불능미수는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고의범이기 때문에 이쪽 단에서 고의가 탈락되고 과실로 간다. 이런 말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장난치는 자리야. 아시겠어요? 장난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도 봅시다. 이쪽에서도 객관적으로는 얘가 위반한 건 아닙니다. 동성애처럼 전혀 법에 걸릴 건 없죠. 없습니다. 위반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위반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이겠지, 그지? 이런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쓰냐면, 이건 이제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착오라 부르면 안 돼요. 무조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바뀌었대서 반전된 법률의 착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반전된 법률의 착오, 또는 반전된 금지 착오라 부르죠. 됐죠? 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다른 말로 환각범이라죠. 환각범. 이거는 환각범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장난을 치냐면, 이 법률의 착오가 되면요, 일단 대놓고 처벌하지 않겠다. 맞죠? 착오에 정당한유가 있는가를 보겠다. 그죠? 착오에 정당한유가 있는가. 이걸 따지게 돼 있단 말이죠.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착오에 정당한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됐죠? 근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당이유를 따지다 보니 여기서도 정당 이유 유무를 막 따진다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맞죠? 그래서 장난치는 자리야. 이거는 정당 이유 절대 따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이거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벌할 수 없지. 그걸 우리가 불가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지? 앞으로는요, 이런 틀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이라 많이 깔 거라고 시험에서. 그래서 뭐 응용 사례도 중요하긴 한데요, 기초 개념이 더 중요할 것이야. 앞으로 두고 오시면 알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틀에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요 노트에서 자체에서는 그 사실의 착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뭐 정의 자체는 인식한 범죄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다 범죄 사실이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꼭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객관이 범죄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정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복습하실 때는요, 뭐 여러분 이틀은 아시겠죠, 그죠? 사실 이틀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틀만 갖고 있으면 되겠고, 아시겠어요? 이 박스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고요. 이런 뭘 보시냐면 이번에 관련 규정이 있죠. 관련 규정. 이 관련 규정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시험거리 된단 말이죠. 우선적으로 사실의 착오와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법조항은 여러분 잘 아시는 13조 이 조항이 고의 조항입니다. 요거 관계되고요. 그 다음에 15조 뭐 특별히 중한자가 되는 사실 아시죠? 요것도 관계된다. 사실 착오 규정은 있다.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규정이 있느냐? 있다. 바로 16조입니다. 그래서 16조 법률의 착오 규정이 있다. 요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구성요건 착오 박스 하나 만들었는데 뭐 기본도 잘 아실 거라 보는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추상적인 법정 좀 바꿨어요. 법정적.
이제 빨리 아니 위에 큰 첫 줄에 두 번째 보면 추상적 부합술 돼 있지, 그지? 법정적 부합술을 바꿨어요. 좀 빨리 좀 바꿔주세요. 부끄러우니까. 뒤에 법정적은 추상적으로 됐지? 원래 우리 정리가 맞지요? 미안합니다. 요런 이제 그림을 꺼낸 이유는 결론이 동일하다 그 문제인데요. 여러분 추가로 배울 자리는 추상적 부합술 이거 한번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기 전에 기초 많이 다졌어요. 기초. 이게 28문제로 늘어났으면요. 분명히 학설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올 거거든. 많이 나올 건데 뭐 어려운 예도 많이 낼 거고요. 아주 기초적으로 개념도 많이 낼 거라 봅니다. 그게. 그래서 오히려 기초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단 우리 착오는 볼 때는 구체적 사실을 착오하고 추상적 사실을 착오로 가는 건 아시죠? 그죠? 내용 설명 안 할 겁니다. 구체적은 또 격체의 착오가 있고 방법의 착오가 있고 네, 격체 있고 방법이 있다. 뭐 아실 거라 봅니다. 그죠? 요 해결해서 이제 구체적 부합설, 법정 부합설, 추상 부합설 이렇게 있는 건 아시지, 그지? 오케이. 내용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실 거라 보고, 그죠? 자, 그러면은 지진 아시겠죠? 일단은 넘겨보세요. 1번 있죠?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을 자꾸. 자, 1번 지금부터 푸는 겁니다. 1번 풀어보세요. 1번. 그 여러분 잘 아신다 해도요. 자꾸 연습해야 돼. 자꾸. 알더라도 또 연습해야 돼. 무조건. 여러분 이제 착오는 볼 때요. 어쨌든 뭐 시험장에서는 학습을 오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푸는 연습 좀 해야 됩니다. 원래 착오는 볼 때는요. 항상 먼저 출발할 게 요거 가려야 됩니다. 구격인지 구방인지 구격인지 구추방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빨리빨리 잡아내야 된다고 이게. 잡아놓고 빨리 들어가야 돼요. 자 갑시다. 요 사례에서는 먼저 착오는 볼 때요. 타켓 잡아요. 타켓을 잡고 움직여야 돼. 그럼 A 타켓이잖아. A 사례 의도로 했는데 결국 B가 죽었다. 표현을 보셔야 되겠지. 이거는 구객 맞습니까? 자, 구객은 사실 고민 안 됩니다. 모든 학설이 결론이 동일할 거니까. 맞습니까? 그 고민하면 안 되지. B에 대한 살인지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기억 지문에서 이렇게 쪼갰으니까 이 말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크게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됐고 2번 또 풀어보세요. 2번. 이것도 빨리 갈 수 있겠죠, 그죠? 보시면은 A가 타켓인데 살해 의도입니다. 빗나가 B가 죽었어요. 구방이라 구방. 이건 이제 하술 차이 난단 말이죠. 그럼 기억 보시면 구체적 부합설은 본대로 가죠. 본대로 가기 때문에 A에 대해서는 살해 미수, B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상경 맞고요. 니네스는 내가 인식한 구승요건과 동일하면 다 미칩니다. 그래서 일단 B까지 고의는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죽은 자리에 바로 써먹으면 되겠죠. B에 대해서 살인 기소가 되겠지. 맞고. 디귿에서는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은요. 결론이 동일하다. 당연히 동일합니다. 됐죠. 리얼에서는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B에 대한 살인죄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리얼 틀렸죠. 틀렸습니다. 3번에서는 우리가 평상시 안 했던 학설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3번은 잠깐 앞에 우리 박스 한번 보세요. 평상시 우리 연습을 많이 했지만 요건 하나 봅시다. 추상적 부합설 있죠. 여기서 추상적 사실 차고 있죠. 맨 밑에 있잖아. 요건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우선 보면은 이 학설은 뭐 이런 의미죠. 뭐 이건 이제 제가 대충 설명하면은 추상적이라는 말은요. 원래 범죄 의사가 크면은 작은 고의는 그 속에 다 포함된다 보는 방식이라. 즉 내가 만약에 살인의 고의를 품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근데 상대적으로 뭡니까? 재물손괴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범죄하고 이 범죄는 전혀 다르잖아요. 다른데도요. 상대적으로 이 범죄가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큰 범죄 속에는 당연히
조그마한 범죄의 고의는 다 인정해버리는 방식이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딱 두 가지 사람은 딱히가 두 가지만, 다른 가지 말고. 첫째 보세요. 이 친구가 중환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환제 이걸 인식하는 거야. 중환제를 인식하고, 그런 다음에 상대적으로 경환제가 발생해버린 거지. 내가 인식한 자리 아닌데, 이 자리가 발생해버렸다. 요 케이스 하나. 지금. 또 역으로 바꿔서 상대적으로 경환제를 인식했지. 경환제를 인식하고 들어갔는데 얘가 중재가 발생했잖아. 그죠? 중재가 발생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이해하는데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큰 범죄 속에는 작은 범죄가 무조건 포함된다는 방식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경환제가 뒤에 있든 경환제가 앞에 있든 무조건 고의 기수입니다. 아시겠죠? 고의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딱 깔고 들어가야 돼. 고의 기수다. 이렇게 깔고. 앞뒤에 상관없어요. 이것도 고의 기수다. 이렇게 딱 깔고 들어가야 돼요. 깔고. 그런 다음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원래 이 자리는 인식한 자리인데 빗나가 버렸잖아요. 이거는 미수입니다. 미수. 그래서 이거는 딱 앞에 있으면 중환제 미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중환제 미수. 이렇게 하면 되겠고. 요건 뒤에 발생했잖아요. 그죠? 뒤에 발생이 원래 과실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실 중재. 요렇게 이제 아예 딱 공식화를 시켜버린다고 이게. 그 뒤에 놓으면 과실, 앞에 있으면 미수. 됐죠? 요 상상적 경험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례를 해결해 보면 이런 거겠지. 우선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여기 이제 A가 있었어요. 자기는 A를 죽일 생각이었지. 맞죠? 이었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걔한테 날아갈 수 있는 거야. 맞죠? 요 케이스. 그리고 이제 요 케이스는 반대로 자기는 이제 개를 죽이려 한 거야. 개를 죽이려 했는데 여기 빗나가서 사람이 맞았다. 이 케이스. 맞죠? 이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사례에서는 이 자리에 경환자를 맞죠. 그럼 경환자를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개자리 뭐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상관없어요. 개자리는 자, 제목을 빼겠습니다. 성계 기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앞자리잖아. 중환제는. 그럼 A 부분은 미수겠죠. 그죠? 미수. 앞자리니까. 그래서 중재. 그래서 살인이죠. 그죠? 살이니까 살인 미수 이렇게 한다고. 됐지? 그리고 상상적 경험. 됐지? 여기서는 어쨌든 경환자리 요자는 경환자리 신경 쓰지 말고 경환자리는 여기 송계 기수 무조건 깔고 들어가. 송계 기수. 그다음에 이쪽 자리는 뒤에 발생했죠. 뒤에 발생했으면 과실이야, 과실. 그 사람 죽었으니까 과실 치사가 될 것이다. 됐죠? 상상적 경험. 이렇게 하는 방식이야. 그 공식 그대로 가시면 돼. 됐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여기서 일단 뭐 타켓스 진돗개죠. A 진돗개인데 빗나가서 알고 보니까 A였네. 이거는 맞죠? 추객이야. 맞습니까? 추객인데요. 자, 구체법설은 인식한 대로 간다 했잖아요. 그럼 자기는 걘 줄 알았지, 걘 줄. 그래서 걘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거든. 얘 고의는 재물 손괴에 있습니다. 근데 아니었잖아, 그죠? 손괴 미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과실치상이 되겠지. 맞죠? 상상적 경험이야. 니는 법정 법설도요. 추상적 사실에 착오해서는 결론이 동일합니다. 왜? 고의 범위가 일체예요. 고의 범위가. 자기는 괴로웠잖아요. 자기의 법정적은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거기까지 고의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결론은 재물손괴 미수하고 그다음 사람 죽은 자리는 자친 자리는 과실치상이지. 맞죠?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험 이렇게 해야 되겠지. 니은 틀렸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추상적 부합설입니다. 오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됐죠? 추상 부합설인데 봅시다. 일단은 보세요. 뭐 사람하고 개니까요. 개 자리는 무조건 재물손괴 기수로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다친 부분은 뒤에 발생했죠. 이제 과실로 가면 되는 거야. 과실 치상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재물손괴 기수하고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죠, 그죠? 틀렸습니다. 4번 풀어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우선적 역시 A 진돗개 향해 던졌는데 빗나가 A가 맞았는데 상해를 입었습니다. 요거는 추방입니다. 추방. 여러분 추객 추방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 분명히 하겠지. 그런 기초 던진다고 앞으로. 그래서 추방이야. 맞습니까? 추방이야. 자, 구체부합설은 본대로 갈 거니까요. 개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었고요. 미수 맞죠? 점을 쓴 게 미수고 빗나간 사람은 과실치상입니다. 상경이고요. 이래서 구체적 법설과 법정 법설은 결론이 동일하다. 추상적 사실을 차고는 무조건 동일합니다. 얘들은 고의 범위가 일치하는 건 아시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요, 추상적 법설입니다. 그러면 추상 법설은 역시 경한제 기수 무조건 깔고 들어가야 돼. 점을 손게 기수 깔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맞은 부분은 뒤에 발생했죠. 과실치상이 되는 것이야. 상상적 경험 되겠습니까? 됐죠. 넘어가시고 5번 풀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자, 타켓은 A 자동차 창문입니다. 던졌는데 빗나갔어요. 빗나가서 B 창문이 깨졌으니까 이거는 구방입니다. 맞습니까? 구방이죠. 자, 그러면은 구체법을 물어봤으니까 본대로 보면 되죠. 그럼 A 창문에 대해서 재물손괴 미수고요. B에 대해서는 과실이잖아요. 과실재물 손괴인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재물손괴 미수로 끝나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어요. 이는 쓰는 기억 사례에서 구체적 법설과 법정 법설 결론은 동일하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학설은 추상적일 때만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법정적 법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인식한 거하고 발생한 거 동일 구성인 걸 아시겠죠. 이건 당연히 비자동차에 대한 재물손괴 기수로 인정할 것이라는 이야기야.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해는 틀리죠. 디귿 보면 상해 고입니다. L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역시 이거는 추방입니다. 맞죠? 추방입니다. 역시 구체법설은 고의는 상해니까요. 상해 미수될 것이고 유리창은 과실 재물 손괴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상해 미수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디귿 사례에서 구체적 법설과 법정 법설은 결론은 동일하다. 무조건 추상적 사실은 동일합니다. 고의가 범위가 같기 때문에 그 답은 기억 니은 두 개가 틀렸어요. 3번이죠. 6번 해보세요. 자, 6번 해볼게요.
일단은 살해고의입니다. 살해고의. A를 향해 떤 청소하는데 알고 보니 비었다. 빨리 사건 개최해야 돼. 이거는 구객입니다. 구객은 절대 고민하면 안 됩니다. 결론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틀린 거 아시겠죠? 이번에서는 살해고의로 형 A를 향해 충사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고요. 형은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형은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고. 근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죽었죠. 우리가 착오론이 좀 답답할 때는요. 먼저 결과를 놓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이거는 뭐 어떤 학설에 그 말 없잖아요. 없죠. 요즘 이게 추세입니다. 어떤 학설을 안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툼이 있으면 판례 했어 안 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 추세라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판례 맞춰 가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판례는 법에 충실할 거거든. 존살이 발생했지만 존속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존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보살로 가야 될 것이다. 그게 결론이야. 보살입니다. 보살인데 결국은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대해서 아버지를 해도 뭐 B에 대한 존살 이래 말합니다. 그 해설 보니까 A에 대한 존살이 되는 것 같은데 B에 대한 존살이겠지. 그지? 그죠? B에 대한 존살이야. 해설에 2번 있죠. 그죠? B에 대한 존살이고 그 손대는 김에 2번에 밑에 4번 돼 있죠. 동그라미 4번 있죠. 밑에 그죠? 2번 밑에 바로 4번 돼 있죠. 그 3번으로 바꿨어요. 해설. 아니 해설에 보면 정답은 3번이잖아. 맞죠? 그 밑에 해설 1번, 2번, 4번 돼. 아 미안합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도 헷갈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참 됐죠? 미안합니다. 긴장감 풀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6번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 3번 보시면 갑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쐈죠. 근데 미수가 옆자리 B가 맞았지. 그럼 빨리 캐치합시다. 구방입니다. 구방이지. 연습하셔야 돼. 그럼 구방이니까요. 구체법합설과 법정 비합설 결론은 다르댔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4번 보시면 송계의 고의로 개인 줄 알고 계집으로 돌을 던졌거든. 실은 계집에 놀던 어린 아이였다. 빨리 캐치해야 돼. 요거 추객인 줄 아시겠습니까? 추객이야. 맞습니다. 추객인데요. 법정적 합술을 물어봤잖아요. 역시 법정적 합술도 내가 본 것과 동일한 구성 요건까지 고의가 미쳐요. 어차피 그는 개였기 때문에 사람까지 안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송계미수입니다. 그죠? 송계미수고 과실치상이겠지. 틀린 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야. 됐죠? 넘어가시고 바로바로 소화하셔야 돼. 7번 풀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갑은 평소 을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었어. 늦은 밤에 을을 뒤따라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실제로 을과 비슷한 영의 병이었다. 빨리 캐치해야지. 구객입니다. 맞습니까? 구객은 어차피 학설 대립 없습니다. 그 죽은 자리 기수 인정하면 되겠죠. 결론 병에 대한 살인죄.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2번에서 2번 같은 거 보세요. 또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도 잘 아시니까 모르는 사람에서 이야기할게요. 뭐 잘 아시는 분도 잘 아시니까.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 개화갈적 사례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요 친구는 이제 상해 의도였는지 살인 의도였는지는 중요합니다. 상해 의도였고 그래서 얘가 공격을 들어갔지.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실신을 해버렸지. 실신도 상해입니다. 그죠? 이렇게 끝나버리면 상해죄야. 근데 이 친구가 사망으로 오인을 해버렸지. 그 오인을 하다 보니까 엿됐다 해가지고 두 번째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추락을 시켜버려. 자살한 것처럼 추락했는데 죽었다. 그 만약에 이 논리가 사실은 상해 고의로 갔는데 실신해서 끝나버리면 상해죄인데 실제 죽었다 친다면
친다면 이거는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지만 여차하면 죽을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한 범위니까 이건 상해 치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자리가 이제 과실인데요. 자기는 여기서 발생했다 봤거든. 근데 사실은 제2행위에서 실수해버린 거지. 요걸 다른 사람 행위가 개입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자기 행위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과실이 실천되었다. 이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괄적 과실 이론이야. 결국은 상해치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요거야. 잘 아시죠? 이거는 교괄적 과실 이론이고요. 요 비슷한 지문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 상해치사점 맞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 착오에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살인고의로 A를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 A에게 맞지 않고 A가 데려가던 개가 맞아 죽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추방입니다. 맞습니다. 추방이지. 그럼 구체법수는 뭐 본대로 가면 되니까요. A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고 걔는 과실을 점을 쏜 게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로 가면 되겠습니다. 뭐 4번은 뭐 검찰에서 나왔던 지문이니까 보시는데 갑은 절취의사로 A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 보니 그 지갑이 B의 지갑이었다. 이거는 같은 구성요건 맞죠? 이거는 구객입니다. 이제 구객인데요. 어차피 구객이면 모든 학설의 결론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당한 사람이 B가 맞습니까? B에 대한 벌써 이거 장난치잖아요. A냐 B냐고 장난치거든. B에 대한 절도 기수입니다. 아시겠어요? B에 대한 절도 기수다. 답은 4번인 거 아시겠죠? 여기서 해설이 맨 밑에는 3번을 바꾸세요. 됐지? 됐지? 맨 밑에는 해설이 3번이야. 동그라미 3, 4가 이거. 됐죠? 넘어갈게요. 9번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거는 쉽단 말이 대체로 9번은 좀 어렵습니다.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는 이것도 봐야 돼요. 9번 좀 어려워요. 한번 해보라고. 역량을 한번 발휘해보라고. 그 학설은 이런 모르는 질문도 올 수 있거든요. 그 답 보이면 바로 찍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바로 찍어봐야 된다고. 다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 막 개수에는 너무 할 수 없지만. 해볼게요. 이거는 좀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먼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로 총을 쐈습니다. 나는 분명히 존살 고의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와 그냥 일반 사람 분명히 다릅니다. 범죄가. 존살 고의를 발사했는데 빗나가 A가 죽어버렸죠. 그럼 보세요. 우리 학설을 물어보면 깝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체적 보합설은 배운 그대로 가세요. 구체적 보합설은 인식한 대로 고의입니다. 그럼 자기는 아버지라 인식했기 때문에 존살 고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빗나갔으니 존살 부분은 미수가 되겠지. 근데 실제 죽기로는 A가 죽었다. 그거는 고의가 없었죠. 그럼 과실치상이 될 것이다. 아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2번을 보시면요. 옆집 사람 A를 살해할 고의로 총을 쏘았는데 알고 보니 갑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야. 그 사실은요. 이 자리는 우리 조금 전에 했지만 객체는 동일한데 아버지였다는 것이잖아. 사실 이거는 뭐 학설로 물으면 의미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거는 어차피 법 자체가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거니까 당연히 보살로 가야 되는 건 맞아 안 맞아. 그 맞습니다. 이런 거는 크게 고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우리가 뭐 법지시대로 가도 어차피 얘는 사람 죽일 고의였잖아요. 근데 사람은 맞는데 존속 아닙니까? 그럼 존속은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본 그 사람은 맞잖아. 그런 문제는 보살로 가는 거죠, 논리가. 그죠? 3분의 옆집 사람 A를 살해할 고의로 총을 쐈는데 이제 빗나갔습니다. 빗나가 아버지가 죽어버렸지. 구체법술 보는 겁니다. 구체법술. 인식한 건 살인죄 고의 아닙니까? 구체법술 이렇게 물어보면 그대로 가셔야 돼. 그 살인죄 아니면 살인죄. 그러면 얘는 살인 미수가 되겠죠. A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근데 빗나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요. 아버지 부분은 뭡니까? 과실치사지. 우리 과실치사에서는요,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존속 과실치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과실치사란 이야기죠. 맞죠?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학설을 물으면 깝깝하다고. 그런데 4번은 그렇게 안 보죠. 법정적 부합설은요. 위에 2번 사례든 3번 사례든 어차피 아버지가 죽어도 법정적으로 부합하잖아요. 맞죠? 사람이라는 자리는 부합하잖아요. 당연히 살인 기소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살인죄도 되겠죠. 그죠? 됐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번 같은 경우는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이거는. 좀 신경 써서 연습하셔야 돼. 됐고요. 10번 풀어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10번은 많이 본 거네. 어려운 게 아니고. 자꾸 내가 헷갈리네. 워낙 많이 본 거잖아, 이거는. 그 여러분 이 보면 보세요. 이걸 보고 뭘 느끼게 되냐면 이런 평상시 이거는 이제 우리 기출이라고 해서 평상시도 많이 보여주잖아. 그 많이 보여주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나오지. 근데 대체로 이런 시험날 학생들은요 안 본 것들 많이 나올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얼마나 그 연습 많이 필요하겠냐고. 근데 학생들도요 여기 안에는 주면 연습하면 될 건데 반복 많이 하셔야 돼요. 익숙해지는 게 관건이야. 자, 기억은 우리 많이 봤습니다. 틀렸죠, 그죠? 틀렸고 이거는 사실의 차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틀렸고 이번에서 얼타켓인데 옆에 있던 병이 죽었는데요. 구체 부합설과 법정 결론은 당연히 다르죠. 맞고 판례는 법정 부합설 맞죠? 판례는 병에 대한 살인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르추상 부합설 당연히 살인죄 맞죠? 뭐 살인죄, 살인, 고의, 기소 뭐 같은 보면 되고 미음 법정 부합설은 사람을 살려서로 죽였음에도 미수라는 것은 법 감정에 반한다. 그거는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됐어요. 11번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패턴은 이런 패턴입니다. 앞으로 사례 1, 사례 2 간다고 이제는. 그래 갈 수 있어요, 이게.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본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보면은, 일단 빨리 이런 사례 볼 때는요, 빨리 사건부터 밝혀져야 된다고. 그러면 A를 살해하려고 몽둥이를 쳤는데 A뿐만 아니라 업고 있던 갓난아기 B에도 맞았대. 이게 사실 형소조카 살해라. 그걸 살해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A도 맞았으니 다쳤고, 결국은 B도 죽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요, 학설로 들어가 버리면 돌아버립니다, 이게. 근데 이야기했죠. 문제에서 뭐라 붙어 있어요, 지금. 다툼 있으면 판례라니까, 판례. 그러면 1번 사례는 뭡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뭡니까? 조카가 죽었으니까. 조카에 대한 살인죄 인정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B에 대해서는 살인죄입니다. 그죠? 그럼 사례 2 보시면, 삼촌 직계존속 아닙니다. 삼촌은 그냥 사람이야. 그 독약을 들은 술을 보냈는데 자신의 아버지 인디가 마시고 죽어버렸거든.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마신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방법이에요, 방법. 자, 그럼 먼저 보세요. 우선적으로 판례에 따라가는 건데, 벌써 이렇게 하면 되죠. 아예 잘 왔잖아요. 보살에 고의를 가지고 덤빈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죽기로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법정적으로 사람이라는 단어는 공통됩니까? 되기 때문에 살인죄로 가야 됩니다. 그럼 물론 죽은 사람은 아버지니까 D에 대한 살인죄라 불러야 됩니다. 그럼 저거 D는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좋은 살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은 D잖아요. 그러니까 D에 대한 살인죄를 가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입니다. 이걸 노린 거예요, 사실은. 타겟도 노린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아버지잖아. 아버지를 해도 아버지를 존살을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 죽은 사람 D니까 D에 대한 산해죄를 쓴다고 존살 안 쓰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야. 됐죠? 12번 해보세요. 자, 해볼게요. 해보십시다. 갑은 A가 키우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으니까 강아지를 죽이려고 발사합니다. 그래서 저물이고요. 빗나가서 A가 맞아 적세했습니다. 이거는 추방입니다. 맞죠? 이게 이제 성질 문제인데요. 올해 이름 보세요. 이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문제로서 추상적 중 방법이다.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이건 묻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1번은 맞단 말이죠. 둘째,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성에서 결론이 동일합니까? 잘 보세요. 법하고 추는 결론 안 동의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이게요, 결론 동일하다 하다 지분 많이 내거든. 참고로 들으세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시험 칠 때 이거 많이 나왔었거든. 많이 나와가지고, 넣을 때마다 넣으니까 이게 뭐, 미치는 거지, 그래. 빨리 푸는 방법 없나? 하고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 끌면 안 되니까.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뭐, 이게 좋다는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학술 자체는 구, 법, 추가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구법추. 학술 제목이고 사례 자체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있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여러분 어차피 결론 다 아시잖아요. 뭐 그림상으로 요거는 결론이 전부 다 동일하고, 그지? 이거 딱 잘라서 요 두 개 또 결론이 동일하고, 또 여기 또 잘라서 이쪽에 또 결론이 동일하고. 맞죠? 뭐 그림을 떠올려도 물론 상관없어요. 그래도 뭐 이게 이제 자신 없으니까 자꾸 이제 그리 본단 말이에요, 이게. 봅시다. 일단 학설 제목입니다. 제목인데 우리가 요 단어 있잖아요. 조금 필요 올 겁니다. 비슷한 단어 있죠, 그죠? 요걸 뭐랄 거냐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표현할 겁니다. 됐지? 바꿀 겁니다. 됐지? 요건 바꿀 거라고, 요거 뭐. 뒤학설 결론 동일합니다. 됐지? 그럼 또 이 사건 있지, 이 사건. 그 요 단어 중에서 이 사건 단어 비슷한 게 요거잖아. 요거 바꿀 겁니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를 바꿀 거예요. 그럼 앞에 학설을 그대로 놔두고 동일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요. 실험하지 마세요. 헷갈리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때는 이렇게 해서 구체적 사실을 찾고 있죠. 하면 결론 동일하다. 추상사를 찾고 있죠. 그죠? 결론 동일하다.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빨리 가는 방식이거든. 우리는 그랬는데, 결국은 보시면은 추상적 사실을 찾고 있죠. 요 도학설 결론 동일합니다. 동일하잖아, 이게. 맞지? 구체적 사실을 찾고 있죠. 그지? 뒤에 법초가 결론 동일합니다. 동일하잖아요. 그지? 뭐 요거는 원래 다 동일한 것이고. 우리들은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려고 했는데, 여기 헷갈린 친구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참고로 도움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2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틀렸고요. 3번에서 구체부합설은 당연히 개에 대한 고의가 있었으니까요. 손겸이 있으면 맞죠. 그리고 A에 대해서는 과실, 치사가 될 겁니다. 그죠? 상상력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만약 A의 부인도 그냥 사람이잖아요. 부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빗나가 A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판례는 법정적이니까요. 다 미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살인죄 인정하면 되겠죠. 됐죠? 실제 뭐 13번 같은 거 보세요. 나는 이런 패턴 억수로 좋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혼란 주는 패턴이거든. 이런 문제 패턴 좋아요. 상당히. 해보세요.
자, 가볼게요. 우선 이제 A를 B로 오인했다. 게임 끝. 모든 학설 동일 버리시고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든 B가 맞았다. 구방. 당연히 다릅니다. 그죠? 디귿에서는 A 도자기를 했는데 빗나가 B골. 구방. 다릅니다. 릴에서는 A를 상의하려고 돌을 던졌는데 개가 맞아서 추방. 추는 다 동일한 건 아시죠? 결국은 니은 디귿입니다. 그죠? 그런 것도 좀 빨리 풀어야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률의 차고 이 부분을 볼 건데, 보세요. 설명 잘 들었어요. 법률의 차고 단어, 10분 쉴까? 10분 쉽시다. 많이 하면 안 되거든.